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상대가 공을 못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경기 때는 우리가 더 기다리고 상대가 조금 소유권을 가져가더라도 상관하지 말자. 우리 조금 더 기다리다가 압박을 나가야 되고 상대가 정확하게 뒤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압박을 가져가 주면서 압박을 해야지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압박을 할 거고 라인을 올리면서 플레이를 해줘야지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멕시코한테는 두올 다이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월드컵 경기를 봤을 때 모로코 대 브라질 보셨죠? 보스니아 대 캐나다 경기 보셨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했었던 벨기에 대 이집트 경기처럼 그냥 맞다이를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남아공 경기 하나 보고 하는 거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가 너무 쉽고 금방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멕시코 경기 같은 경우에는 4경기를 봤어요. 남아공 경기 한번 다시 보고 호주랑 최근에 뛰었던 거 보고 세르비아랑 최근에 뛰었던 거 보고 마지막은 가나랑 뛰었던 걸 봤어요. 그래서 이 경기들을 좀 봤는데 이 경기들의 양상이라든가 이 멕시코가 준비했던 경기들을 보면 우리나라를 준비를 하기보단 체코랑 남아공을 조금 더 준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뭐 가나 경기 같은 경우 일단 아프리카 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남아공을 좀 신경 썼던 것 같고 세르비아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체코를 생각해서 준비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왜냐면 호주랑 세르비아가 수비하는 장면들을 보면 체코가 수비하듯이 좀 비슷한 유형을 갖추고 좀 수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뭐 4백이냐 5백이냐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멕시코 자체는 체코 경기랑 약간 남아공 경기를 마지막에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우리나라가 오는 건 알고 있었으니 그 전부터 그냥 경기도 한번 뛰어봤겠다. 우리나라랑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멕시코랑 경기를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게 좀 더 유리하게 될지 이런 얘기도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일단 역대 2차전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나가서 역대 2차전을 뛰었을 때 현재 11전 4무 7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첫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한 지도 16년 만인가 뭐 18년 만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조별리그를 통과만 해도 잘하는 나라로 봐야 되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1승 1무 1패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올라갔었으니까. 그래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차전 11전 4무 7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멕시코 홈에서 멕시코를 잡아낸다라고 해서 뭐 2연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역대급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라인업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잘했잖아요. 남아공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못한 게 아니죠. 남아공이래. 체코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잘했습니다. 근데 이 체코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잘했기 때문에 이 라인업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감독은 원래 이긴 라인업을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우리가 리그 경기를 뛰든 혹은 우리가 컵 경기를 뛰던 그 라인업이 그 경기를 이겨줬을 때 주로 그 라인업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 이긴 팀을 잘못 건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멍청한 행동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멕시코의 여러 경기를 본 결과 저는 이번 라인업은 무조건 바뀌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라인업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대한민국이 준비했던 거를 토대로 봤을 때 혹은 홍보 감독님이 막 들고 나오는 라인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왠지 바꿔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라인업 어떤 라인업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멕시코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의 축구를 하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라인업은 지금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단 3백으로 나올 거고요. 그거는 저는 뭐 변함은 없을 것 같고 왼쪽 윙백 나오고 오른쪽 윙백 나오면서 똑같이 투 볼란치에 뭐 공격수 하나랑 윙이랑
이제 이런 식으로 뭐 3-4-3이라고 보면 3-4-3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5-2-3이라고 보면 5-2-3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라인업을 들고 우리나라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포메이션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 이제 플레이를 가져가는 형태를 보면 일단 변형 백스리를 만들면서 플레이를 가져가고요. 여기에 이제 윙백이 올라가면서 윙어가 요 안쪽에 들어와서 포켓에서 활동을 하고 히메네즈가 원톱에 있으면서 이제 미드필드 둘이 이렇게 올라와서 플레이를 가져가 주고 오른쪽 윙백은 조금 전진을 많이 해서 플레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선수가 살짝 내려와서 투볼란치 경향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포메이션 자체는 우리나라가 뛰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공격 면적에서는 약간 왼쪽이 더 많이 나가고 뭐 오른쪽이 더 많이 나가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런 것까지 다 따져봤을 때 그 다음에 얘네 베스트 라인업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라인업이 어떻게 나오는지 좋은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좋은 경기력을 펼쳤잖아. 그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 체코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왔는데 여러분이 감독이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업을 바꾸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라면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라면 그대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거 좀 궁금하긴 하다. 거의 그대로 나갈 때 저는 포백을 간다. 멕시코 정도면 주도하는 경기를 생각할 수 있다. 한 포백으로. 난 공격진이 어떻게 짤지가 제일 고민이 될 것 같다. 이미 다 플랜을 짜놨을 때 아니죠. 아직 플랜 다 안 짜놨죠. 문도구 경기를 안 봤는데 플랜을 어떻게 짜? 문도구 분석을 보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걸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이 형 귀엽네. 장난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문도구를 싫어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일단 멕시코랑 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일단 한번 비기긴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먼저 히메네스에게 골을 먹었고 그 다음에 손흥민이 골을 넣어주고 오영규가 골을 넣어줬지만 아쉽게 마지막에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득점을 가져가 주면서 이제 2대2로 경기를 무승부를 했었죠. 미국에서 경기를 했을 때.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라인업을 보면 골키퍼에 김승규 뛰었고 이한범, 옌스, 김태현, 이명재, 김민재, 김문환, 이강인, 박용우, 배준호, 오영규가 뛰었고 상대편 입장에서도 웬만하치 뛸만한 애들은 좀 뛰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수비를 하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변형 백스리를 만드는데 이제 오른쪽 풀백이라고 하죠. 오른쪽 풀백이 약간 거의 변형 백스리를 만들면서 빌드업을 가져가줘요. 그러면서 이제 백스리를 만들고 이 왼발잡이 센터백 이 선수가 공을 좀 잘 차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빌드업의 약간 핵심이고 요 가운데 있는 리라라는 그 6번의 미드필더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나라의 황인범 역할을 하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가끔가다 이렇게 껴줄 때는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뭐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 선수가 오른쪽으로 벌려주면서 얘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미드필더가 하나 내려와 주면서 얘가 이 공간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본인들이 얘네도 백스리를 결국엔 계속 만들면서 빌드업을 가져가려고 하고요. 스위칭 플레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져가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하는 축구와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드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호주랑 경기를 뛰는 걸 봤고 그 다음에 뭐 세르비아랑 경기를 뛰는 걸 봤는데 이게 세르비아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팀들이 이제 압박을 할 때 보면 뭐 투톱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 뭐 4명의 미드필더를 세워놓고 4-4-2로 수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뭐 자연스럽게 백5가 만들어지면서 뭐 4-5-1로 수비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3-5-2, 5-3-2로 가끔가다 뭐 수비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좀 내려앉아서 로우 블록을 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지난 경기 때 했던 것처럼 손흥민을 앞에다 두고 양쪽 윙어들을 이렇게 놔둔 다음에 미드필드 둘을 이렇게 놔둬서 만약에 백5를 들고 우리가 미들블록 축구를 만약에 해 체코한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상대가 빌드업을 하더라도 계속 미들블록 축구를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다가 압박질 타이밍을 잡아서 압박을 나간다면 사실상 상대가 공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상대가 공을 못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경기 때는 우리가 더 기다리고 상대가 조금 소유권을 가져가더라도 상관하지 말자. 우리 조금 더 기다리다가 압박을 나가야 되고 상대가 정확하게 뒤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압박을 가져가 주면서 압박을 해야지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압박을 할 거고 라인을 올리면서 플레이를 해줘야지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멕시코한테는 두올 다이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월드컵 경기를 봤을 때 모로코 대 브라질 보셨죠? 보스니아 대 캐나다 경기 보셨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했었던 벨기에 대 이집트 경기처럼 그냥 맞다이를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멕시코 홈이고 멕시코 원정이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좀 리스펙 해야 된다. 멕시코를 조금 더 리스펙 해주면서 우리가 이거는 미들블록으로 가면서 상대가 공을 좀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축구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순간부터 멕시코는 본인의 무대를 만들어 버릴 거고요. 멕시코는 공을 돌리면서 계속 3자 플레이를 올리면서 구티에레즈라든가 혹은 이 미드필더들이 이선 침투하는 역할들을 만들어내면서 플레이를 가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만큼은 멕시코한테 니네가 멕시코면 뭐하냐, 우리 대한민국이고 현재 우리 분위기 정말 좋다, 우리 그냥 너네랑 맞짱 뜨면서 이겨버릴 거다라는 마인드로 처음부터 전방 압박을 강하게 쳐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친다라는 조건, 그리고 우리가 베스트 플레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라인업이 어느 정도 바뀌어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골키퍼의 김승규가 나와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월드컵 내내 김승규가 뛰어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오른쪽보다는 왼쪽부터 한다면 저는 왼쪽에 이태석만큼은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태석이 이번 경기력이 워낙 좋았고 여기서 이태석과 이기혁의 어쨌든 간에 조합이 지난 트리니다드 토바고도 그렇고 이 둘의 조합이 어쨌든 간에 점점 계속 조금씩 엘살바도르전도 그렇고 이 둘의 조합이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석과 이기혁, 김민재 이렇게 3명 그대로 나와주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이한범 선수까지 나오는 것도 저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홍명보 감독이다, 내가 명장이다, 난 멕시코한테 이길 거다라는 마음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진짜 이 카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이 카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여기다가 양현준을 넣든 황희찬을 넣든 여기다가 공격적인 선수를 써야 되는 포인트가 저는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양현준을 쓰느냐, 황희찬을 쓰느냐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냐면 멕시코가 결국 왼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가 왼쪽에서 그 흑인 선수 이름은 제가 지금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이름까지 외우지 못하니까요. 그 흑인 선수가 계속 요런 하프 스페이스에 내려와서 플레이를 가져가거나 요런 데 들어와서 결국 이 선수가 공을 받으면서 2대1 패스를 뭐 구티에레즈인가 이런 선수랑 만들어내고 여기서 하프 스페이스 파주면서 본인이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뭐 슈팅을 한다든가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퀴뇨네스인가 이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수를 당황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왼쪽 센터백을 당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공격적인 윙백을 쓰면서 상대가 수비에 가담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여기에 이제 양현준 혹은 황희찬이라는 다이렉트한 선수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 요 오른쪽 윙에서 뛰는 이강인을 막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공격적인 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가 이강인을 조금 더 프리하게 축구할 수 있게 만드는 메인 카드 요소가 될 거라는 부분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기레 감독도 이강인을 워낙 잘 알고 있고요. 이번 경기를 봤던 입장에서 이강인을 더욱더 타이트하게 마크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요르단과 아시안컵을 했을 때 물론 클린스만 호때 아시안컵은 전술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맨투맨을 당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라든가 혹은 전술적인 변화라든가 스위칭 플레이 같은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강인을 알마르디가 죽어라 따라다니면서 화장실까지 쫓아가는 플레이를 했을 때 이강인이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 때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경쟁 혹은 경합을 부침을 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강인이 공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얘네가 백5로 이제 수비를 가져가는 느낌을 줬을 때
요렇게 만약에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혹은 뭐 미드필더가 하나 올라와서 백포로 이제 수비를 가져가면서 여기에 있는 6번의 리라 선수가 계속해서 이강인 쪽에 붙어주면서 타이트하게 마킹을 같이 이렇게 쌈 싸먹으면서 들어갈 가능성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직선적인 선수가 있으면, 사실 이 직선적인 선수가 이강인이 이렇게 들어올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띄워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서 이 센터백만 떨궈 놓는다면 여기서 리라라는 선수도 이강인한테 붙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양현준이라든가 황희찬이라든가 혹은 서령호보다는 김문환이 뛰게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가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뒷공간을 많이 공략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강인이 그걸 통해서 요런 포켓 스페이스에 들어와서 공을 조금 더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확률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미드필더에는 당연히 황인범, 우리의 황티냐 선수가 들어와 주고요. 여기 파트너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선수를 쓸 것이냐, 이게 진짜 굉장히 고민이 돼요. 잘했던 백승호를 그대로 데려가느냐, 혹은 백승호보단 김진규 카드를 쓰느냐, 요게 일단 굉장히 큰 고민 포인트가 전 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백승호가 체코테 때처럼 한 것처럼 버밍엄 백승호를 띄워준다라고 하면 저는 백승호인데, 백승호가 체코테 때처럼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김진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백승호 혹은 김진규가 이 자리에 들어가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 아니면 오히려 이재성을 진짜 이 자리에 쓸 수도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이재성을 멕시코전 때는. 그래서 이재성을 멕시코전 때는 오히려 여기에 써주고 손흥민 선수랑 오영규를 쓰면서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때 손흥민 왼쪽으로 뺍니다. 왜냐? 왜 우리가 손흥민을 왼쪽으로 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Artlist.io